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67세의 한 남성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건강검진에서 나온 수치는 괜찮은 건가, 연금만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번 달 관리비가 떠올랐는데, 그렇게 2시간을 뒤척이다가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 걱정들을 기억이나 할까? 그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났다 해도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그 걱정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2세의 한 여성이 최근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 걱정, 결혼하고는 출산 걱정, 아이 낳고는 육아 걱정, 아이 크면 교육비 걱정, 아이 대학 보내고는 취업 걱정, 취업하면 결혼 걱정. 걱정의 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2세가 된 지금 그녀는 건강 걱정과 죽음에 대한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걱정했던 것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일어났다 해도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이 결혼을 늦게 했지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걱정했지만 결국 자기 길을 찾았고, 남편이 아팠지만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웃었을 것이고, 즐겼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흘려보낸 수십 년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느냐고.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반면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불안입니다. 69세의 한 남성이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증, 투병, 죽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대신 준비하기로. 그는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고 식단을 관리했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멈췄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 5년을 걱정으로만 보냈다면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그 5년은 이미 죽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 5년을 살았다고, 매일매일을 온전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끝이 있다면 그 끝을 향해 걱정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살며 걸어갈 것인가. 75세의 한 여성은 최근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78세였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10년간 남편이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자식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갔다. 아내와 산책이라도 할 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느라 놓쳤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을 때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를 걱정하며 거절했고,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는 돈 걱정 때문에 미뤘고, 그냥 함께 앉아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는 자식들 걱정을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걱정들을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면 10년은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애쓰느라 정작 남편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더 충격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40대부터 은퇴를 걱정했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는 20년 넘게 취미생활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만남도 줄이며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걱정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으며 시간은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즐기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걱정만 하며 살았기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이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멀어졌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퇴 준비는 완벽하게 했지만 인생을 즐기는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20년을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포기했고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는 즐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71세의 한 여성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나,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그녀는 아들의 모든 것에 개입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아들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40이 넘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정작 아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애쓰느라 정작 남편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63세의 한 남성은 돈 걱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기에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잃을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 여행도 가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 걱정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망쳤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돈을 대부분 병원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걱정과 불안의 원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자신은 그 도구 때문에 삶을 망쳤다고. 이제 돈이 많이 남았지만 그것을 즐길 건강도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70세의 한 여성은 건강 걱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50대부터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매년 정밀검진을 받았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온갖 질병 정보를 찾아보며 자가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뇌종양이 아닐까?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이 아닐까?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이 아닐까? 끊임없는 건강 걱정이 오히려 그녀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걱정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건강 걱정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진도 거의 하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20년 동안 건강을 걱정하며 살았고 친구는 걱정 없이 살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친구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갔지만 자신은 20년을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건강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물론 건강 관리는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66세의 한 남성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하는가?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걱정은 통제의 환상을 준다고.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상상할 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